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 상황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시각각으로 위기에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오늘 한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배신 스토리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한 지 한 7년 정도 된 이후에 생긴 일들인데, 결혼하고 나서 2번 정도 아이가 유산됐어요. 근데 굉장히 기적적으로 지금의 우리 아이인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무렵에 모든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쫙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시에 금융권, 보험 쪽 관련된 퍼미션 업무를 하고 있어요.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아주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저희 직원이었었는데 자기가 대구에서 이 콜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망했는데 업무 부분을 우리한테 좀 주실 수 있겠냐, 이래서 찾아오게 됩니다. 백모 이사셨는데요. 근데 당시에 저희 회사에 임원이 한 명 있었고, 친구는 사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됐겠죠,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이분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회사에서 업무를 배워서 대구에 가서 이제 지사를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매우 뚜렷한 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성과도 좋은 성과들을 계속 내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임원이 자기의 밥그릇을 좀 뺏기는 것 같은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고, 두 분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매일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고 다툼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던 무렵에 한 일주일 정도 해외 트립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비우게 된 거죠. 약 일주일 정도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 자리를 두고 자기들에게 싸웠다? 나를 몰아내고 우리가 회사를 차지하자,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주 무서운 분들인데? 제가 이제 트립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갑자기 고객사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습니다. 대표님, 도대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백모 이사와 이모 이사가 우리 회사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자기가 회사를 차렸으니 일을 달라 라고 하는 전화를 내가 받았다. 고객사가 그 연락을 받고 이것은 배임이다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셨죠. 근데 저는 이 상황에 네가 그랬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에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하나, 아주 빡신 계약서를 하나 씁니다. 이런 배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생겼을 시에는 수천만 원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라고 종용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 인간 도장을 갖고 오지 않았다, 뭐 별의별 수작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장이라도 찍고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장으로 계약서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 사람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임신 한 4개월 차 정도 됐을 때 잘 몸조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로 쫓아가게 됐죠. 제가 대구로 찾아갔었던 날은 흉울하며 문을 잠고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들어갔을 때 무조건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들은 계속 거짓말로 모면을 합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다가 그 직원들의 급여를 저한테 청구를 합니다. 대구 사업장도 대표님이 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사로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들은 다 대표님이 고용하신 사람들이고 근로계약서도 우리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되게 좀 영민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컨택센터니까 시스템으로 업무한 것에 대한 결과값들이 업무 처리 결과로 다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격 제어를 켜라. 그리고 그 시스템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빙해라.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 상담원들 걸 다 켜지 않고 우리 업무를 하고 있었던 몇몇의 상담사들 것만 켜줬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잘 몰랐던 것은 우리의 시스템은 관리자 접근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스크리닝 해가지고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담사들의 대부분은 우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죠. 연모 아니에요, 연모?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나 뭐 회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읍소를 했고, 그리고 또 좋은 마음으로 업무를 준 것인데 그거를 자기 회사 것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이런 이제 배임 행위가 일어나게 됐었던 것이고,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었던 임원급을 꼬드겨가지고 같이 이제 들고 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저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프로젝트의 한 반 정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소송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집도 절도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제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너무 이미 최악이더라고요. 백모 임원 같은 경우는 집의 주소가 비닐하우스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모 임원 같은 경우도 이혼하고 뭐 이러면서 재산이 거의 하나도 남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 됐었고,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아이가 7개월 정도 됐는데, 7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해서 2주일 정도를 회사를 좀 떠나서 병원 신세를 지어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또 최악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당시에 투자를 좀 해서 그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시스템 자체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다음 달부터 일을 못해요. 정말 그때는 너무 비참했던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임원들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진두지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되게 작은 사무실로 옮기게 됐는데, 이사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양수가 터졌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정말 행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저희 회계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쪽 담당 임원한테. 그래서 내가 출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으니 말미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읍소하는 것을 보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 잘 하시라 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들 직원들 데리고 가서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부분, 원래 그거 한번 하려면 보통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자기네 직원들 데리고 가서 완벽하게 설치해서 업무 잘 돌아가도록 해 놓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리 잘 하시고 퇴원하셔라 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런 이후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써주셨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신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인 제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성과 위주의 사람들만 너무 많이 썼는데, 그 이후로는 인격적인 면이나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가, 또 얼마나 도덕적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스킬이나 업무의 역량은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뭐 인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치관에 대한 문제, 또 태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고치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회사는 인사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채용에서부터 또 입사한 이후의 온보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성장을 위한 캐리어 패스까지 토대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KPI나 본인들의 업무 성과와 관련된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례화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로 다시 한번 승화를 시켰었던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을 잘 해내려고 하면 어떤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직장의 정석 임 대표였습니다.